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이에요. 우리가 웰니스를 건강과 행복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건강과 행복은 무엇이고 웰니스란 건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직은 웰니스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 못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개념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웰니스의 전반적인 산업 현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아주 이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웰니스 관광의 어떤 동향과 전망,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과 행복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만 고민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정말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행복이야? 인간이 잘 산다는 건 뭐야?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겠죠. 그래서 일단 이 행복이라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가장 국가 구성원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가장 중요한 이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는 항상 논의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이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달라질 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웰니스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해보면 서양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헤도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쾌락주의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용어로 들리는데 이 헤도니아는 우리의 행복은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 상태야. 편안한 상태라고 본 거거든요. 고통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의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빠짐없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이 학파에서는 행복이라는 건 물론 즐겁고 편안한 이런 고통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어떤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쾌락적인 관점과 자아실현적인 에우다이모니아를 우리가 번역할 만한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우다이모니아인데 다이모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영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이제 두 개가 뭐 다른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도니아 같은 경우는 행복을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 기쁨, 그죠? 만족감 이런 것이고 에우다이모니아는 어떤 가치 있는 삶과 삶의 의미 그리고 자아 성장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가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 행복연구센터가 있어요. 최인철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시니까 이 많은 분들의 경험을 표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 표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분들에게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링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불특정한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 활동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걸 물어요. 그래서 보면은 세로축이 재미고 즐거움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즐거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가로축은 의미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일사분면하고 삼사분면은 어떨까? 일사분면은 재미와 의미가 모두 높은 그런 사분면이고 그다음에 3, 4분면은 재미와 의미가 모두 낮은 거죠. 그죠? 이게 어느 한쪽만 높은 거는 이렇게 빈도가 많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보면 별표 보이시죠? 여행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행복한 삶이란 여행을 자주 하는 삶이다. 뭐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니스 관광 활동을 통한 경험에서도 우리가 뭐 휴식이나 즐거움이나 아까 그 쾌락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대화하고 그죠? 감각적인 오감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활동 이것이 이제 이 쾌락적인 경험이에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자아실현적인 경험들도 있죠.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 관광 활동 중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웰니스 관광의 활동은
보통 이제 웰니스 건강 그러면 다 명상만을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 모든 스펙트럼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 개념적으로 이 인류에게서 건강이라는 개념은 처음은 1.0 시대에는 이제 생존의 개념이었죠.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질환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근거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 기존에 3.0 시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3.0 시대에는 건강 수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이 기른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또 인류에게 한번 태어나면 정말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 우리한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 평화 시대로. 그래서 이때는 보편적인 건강 보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웰니스라는 개념은 오늘 이 보건학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보건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왼쪽이죠. 왼쪽은 질병에 저희가 보면은 신호가 오잖아요. 처음에. 그거 무시해. 그러면 증세로 나타납니다. 또 그거 무시해.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 왼쪽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질병 의료 패러다임이고, 그거에 비해서 웰니스 패러다임은 이걸 다 포함해서 스스로가 건강을 지각하고 스스로를 교육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높은 수준의 웰니스에 이르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니스는 단순히 어떤 건강이나 이런 개념보다 더 이게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패러다임을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료 패러다임과 웰니스 패러다임인데요.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웰니스는 건강을, 이거는 질병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개념이고, 웰니스는 예방하고 전인적이고, 이 건강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의학적 책임이 아니라 본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책임과 삶과 통합된,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웰니스죠. 웰니스는 그럼 뭐냐? 그러면 웰니스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얘기했는데,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웰빙과 어떻게 다르냐? 이 웰빙은 궁극적인 최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최선의 어떤 그 상태.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웰빙 지수라고 많이 하죠. 근데 웰니스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건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웰니스는 이 굉장히 넓은 통합적 건강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 웰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대인에게는 이 정서적 웰니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많은 자극에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런 저항성이라고 그럴까, 이제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정서적 웰니스인데,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웰니스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웰니스 산업 현황은 뭐냐고 볼 때, 제가 이걸 최근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폴 제인 필저라는 학자,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은 20대에 이미 본인이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이 쓴 저서가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백만장자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얇은데 책에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다가오는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을 준비하고 불을 얻는 방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설명을 좀 보시면요, 이 웰니스라는 거를 이분이 어떤 정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학적인 병명에 따르는 질병의 상태가 아닐 때조차도 내가 아프진 않아야지, 질병이 있지는 않지만 거기 자신의 건강을 더욱 증진하고자 할 때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인데 2018년에 웰리스 산업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5조 6천억 달러거든요. 2조가 그 사이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의 7분의 1이 이제 질병 치료에 집중돼 있어요. 워낙 미국은 그 질병 그 의료 비용이 비싼 걸로 뭐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장 아래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사람들이 질병하고 전혀 관계없이 건강한 삶과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이 웰리스 산업의 소비에 더욱 집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는 웰리스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드는 게 인터넷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한 것도 한 20, 30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세계 그 글로벌 웰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표들이 있는데 산업 분야가 크게 11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웰리스 관광 분야지만 11가지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개인 관리,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죠? 개인 관리 및 미용, 건강식, 영양, 체중 감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체 활동, 그리고 이제 웰리스 관광이 있죠. 그리고 의학 분야, 보건 분야. 웰리스 부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에요. 주거 환경이고 사무실 환경이고 정신 건강이나 스파나 온천, 광천, 직장 웰리스 다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일상의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웰리스 산업은 새롭게 등장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용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으로 인류의 삶의 어떤 대명사처럼 쓰일 용어입니다. 2022년에 세계 웰리스 경제 규모가 5조 6천억 달러예요. 그 중에서 우리 웰리스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510억 달러이거든요. 약 10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규모가 이 상대적인 크기예요. 그래서 퍼스널 케어와 뷰티가 가장 큰 시장이죠. 이건 결국 시장 규모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건강식, 영양, 체중 감량 이 부분에 이 가장 크고 신체 활동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것이고 그다음에 의학 분야 공중보건하고 웰리스 관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관광 활동에서도 이제 웰리스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그 웰리스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이 평균 성장률이 한 5% 되거든요. 세계 성장률이. 그런데 이 웰리스 산업 분야는 10%가 넘어요. 그래서 2배가 넘는 수치죠. 그래서 아까도 2018년에 3조 7천억 달러였던 게 지금 코로나를 중간에 겪었음에도 지금 5조 6천억 달러가 됐다라는 거죠. 불과 한 6년 만에, 아니 4년 만이네요. 네. 세계 웰리스 관광 산업은 크게 이제 제가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건 전통적인 웰리스 산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웰리스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웰리스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말 그대로 웰리스 관광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다룰 뭐 산림이나 해양이나 그다음에 이제 농촌 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과 일본이에요. 자원을 활용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림 치유하면은 이 관계자들이 전부 다 벤치마킹 가시는 데가 베리소펜입니다. 그리고 바덴바덴도 아주 전통적으로 온천이 유명했던 그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달로세라피도 유명하고 산림 치유도 유명하고 온천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역의 어떤 예를 들어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산업으로 육성한 케이스고 오른쪽은 자원보다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콘텐츠를 인도 같은 경우는 아유르베다라는 굉장히 오래된 철학적인 바탕이 있죠. 그래서 아유르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또 이 마사지라든지 이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웰리스 자원으로 이제 브랜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아까 베리소펜 마을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따도 우리 길태 교수님 소개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이 마을 자체가 이 치유 산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다 지역에 이게 돌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여기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나이프 요법이 발생한 발상지이기도 하고 크나이프
사제가 이게 개발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 그 산업혁명 그 시기에는 이 호흡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디로 보내? 산이나 이제 강으로 이제 해안가로 보내는 거죠. 요양차.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이제 아까 그 오키나와 같은 경우 해양 치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고 여기는 좀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일본이 이미 이제 고령화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노령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가 직접 이분들을 생활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객을 위한 그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유르베다 리조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아유르베다 리조트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거의 그 인도 내의 아유르베다 리조트를 이렇게 그것처럼 운영하는 브랜치처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 요가 강사도 물론 있지만 의료진도 들어가고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있죠. 그래서 의료진하고 이제 테라피 전문가들이 다 상주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태국 같은 경우 치바손 리조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도 보시면 뭐 개인별 건강 상담도 있고 체질에 맞는 치료도 있고 의료 전문가와 테라피스트가 직접 상주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정부, 누구 정부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 61번에 5번 항목에 보면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5번에 보면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한 관광 분야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하고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크게 두 축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왼쪽은 사업장, 그러니까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해줘서 24년 기준으로 77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위에 보시면 테마가 6가지가 있죠. 예전에 4개였는데 2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푸드하고 스테이가 추가가 됐고 오른쪽에 있는 건 클러스터 사업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단위가 크죠. 그래서 지역에서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서 육성을 하는 그런 거고 지금 현재 6개소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아까 테마가 6개가 있다고 했는데 한방의 분야의 티테라피 같은 경우 서울에서도 쉽게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제 체질에 맞는 그 차를 이제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충주에 있는 깊은 산소 공단생 여기는 힐링 명상으로 해서 이제 초창기 2017년부터 아주 그 이 분야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뷰티 스파는 리솜의 포레스트 헤브나인 스파이고요. 여기는 특징이 주변에 이제 콘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정말 이게 문만 열면 새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해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자연 숲 치유가 있죠. 그래서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이고요. 이게 저희가 초창기 때도 가보고 중간에도 몇 년 있다가도 가봤는데 이런 명상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새로 생긴 이제 테마인데 푸드 쪽에 강화에 가시면 금품 양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통주를 이제 그 가장 특성화시켜서 이렇게 한 곳이고요.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체류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완주에 여기 이제 올해 선정된 곳인데 아원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 전통적인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을 입힌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점은 한옥이 이게 객실 규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략을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객실을 높은 비용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그걸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시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한 20-30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작다는 거에 대한 또 숙제가 있으시더라고요. 타부처에서도 치유 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처에 추진되고 있는 그거는 우리 다음에 이제 길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산림청의 산림치유나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그리고 해수부의 해양치유 사업이 지금 치유 산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꼭지인데요. 이제 웰니스 관광 산업의 어떤 전망이나 이제 트렌드입니다.
2023년 말에 이제 2024년 국내 관광 트렌드를 전망을 했어요.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랬더니 크게 5가지의 어떤 그 분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쉼이 있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쉼에 대한 그 수요가 우리가 사실 여행은 그동안의 여행은 아니 무슨 여행을 쉬러 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일상의 삶에 너무 지쳐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 여행을 통해서 쉼과 회복, 그 웰니스의 어떤 전반적인 통합적인 건강을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 조사에서 경험하고 싶은 웰니스 관광 활동을 물어보니 한방 자연 수치유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휴식을 목적으로 한 국내 여행 관심이 있다. 82%죠. 그러니까 대부분 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는 친환경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꽤 많았고 관광 경험엔 되게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도 있으시고 또 종사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 분야가 앞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웰니스 여행의 트렌드를 이 아래 그 출처에 보시면 럭스 노마드라는 잡지예요. 이게 매거진인데 이 매거진에서 매년 웰니스 여행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가 신체 면역력 증진이죠. 그리고 식물 기반의 치유, 그리고 옆에 가면 동물 치유도 있죠. 그리고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예술과 공예의 웰니스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어떤 뭐 미술이 됐던 음악이 됐던 이거를 매체로 활용한 그런 치유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린 여행. 우리는 굉장히 바쁜 여행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린 여행도 굉장히 중요한 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합리적 가격이고 정서적인 치유나 또 웰니스 워케이션이나 가족과의 치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디톡스 치유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동양에서 또 이거를 좀 나눠서 본다고 첫 번째는 대중화입니다. 예전에는 이 웰니스 산업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특정 중상류층의 어떤 전유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대중화되면서 대중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다음에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가 예전에 아까 제가 전형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지금은 이 웰니스 콘텐츠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뭐 문학, 예술의 치유라든지 아니면 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고 사회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교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른 인간 관계에서의 그런 교류를 통한 정서적인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노화나 미용이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일상화. 이제는 이제 웰니스라는 용어를 많이들 예전에 웰니스라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삶이 전반적으로 웰니스의 어떤 가치들이 많이 구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의 유포리아 리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치유를 대표적인 콘텐츠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의료하고 연계한 어떤 과학적인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통 치유와 현대 의학을 결합시켜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한방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정서적인 치유를 대표적인 컨텐츠로 운영하고 있고요. 수면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수면 관리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는 우리가 이제 이거 연결돼 있는 우리가 연결이라는 게 능동적인데 좋지만 강제로 연결돼 있는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딱 끊는 거죠. 디지털을 제한해서. 그다음에 이제 식물 치유와 동물 치유도 국내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뭐 웰니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웰니스 하면 주로 저 멀리 도심화가 떨어진 곳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도심형 웰니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면 센트럴파크가 보이시죠? 그래서 뭐 요가나 명상은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힐링이라든지 이렇게 세 번째는 보면은 국립예술박물관에서 이렇게 소리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뉴욕 박물관에서
미술 작품을 놓고 아트 테라피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문화예술 치유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휴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건 웰니스 센터예요. 그래서 이게 웰니스 센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명상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요거는 시사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합 문화 공간 형태로 많이 하죠. 거기서 차도 마시고 어떤 문화예술 작품도 감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 있다는 거. 우리랑 가장 좀 유사한 곳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싱가포르는 가장 전형적 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처럼 테마를, 그래서 피트니스의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 그리고 이제 건강과 웰니스, 요거는 좀 의학 쪽에 가까운 전통 의학이 됐든, 그다음에 스파 앤 리조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에서 얻는 그런 또 힐링의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요번에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있어서 이제 11월 말에 이제 웰니스 학회에 게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은 크게 요 4가지 테마예요. 하나는 뭐냐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멈추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만 해도 이번에 여행도 사실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비로소 멈춰야 나도 보이고 주변의 세상도 보이고 자연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가족도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비로소 온전하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었다. 3번째는 이제는 자기에게 너무 혹독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 이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공감하고 또 치유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4번째는 웰니스 여행이라는 것이 일단은 가서 다 비워내고 다 다시 채워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행이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의 여행은 너무 바쁜 여행이고 건강하지 못한 여행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웰니스 여행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정말 참된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풍경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보게 되는 거라고. 이 워딩은 제 워딩이 아니에요.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행은 눈으로 보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웰니스 여행은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시간은 조금 넘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